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거제. 평화롭기만 한 이곳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대한민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인 거제도. 조선업 양대 산맥인 삼성조선소와 대우조선소로 유명한 이곳은 예로부터 아름다운 비경을 간직한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섬이 많아 다도해로도 명성이 높은 곳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또한 예로부터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워 침략을 자주 받아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의 상흔을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에 위치한 근포 동굴, 근포 땅굴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근포 동굴은 일제강점기 때 형성되었는데 1941년 일본군이 외지인 보급대를 동원해 발파 작업 등으로 포진지 용도로 굴착을 시도하던 중에 1945년 광복이 되면서 중단된 아픈 역사를 안고 있는 곳입니다. 근포 동굴은 3개의 땅굴이 인접해 있으며 역광사진 및 노을 사진을 찍기 좋은 곳입니다. 거제의 본섬 한가운데에 우뚝 솟아있는 계룡산. 그 능선을 따라 내려다보면 옛 거제 현지와 거제부가 있었던 거제면, 둔덕면 일대는 물론 현재 시청과 삼성중공업이 있는 고현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태어난 장목면, 대우조선해양이 자리한 옥포만을 멀찌감치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이후 공식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포로수용소는 1950년 7월 7일 대전 형무소 내에 설치, 점차 대구 제100 포로수용소, 부산 포로수용소 등 전선에 따라 곳곳에 설치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증가한 포로들을 전선에서 고립된 섬지역으로 옮겨놓는 방안으로 거제도 포로수용소가 확정되어 1951년부터 거제도 고현, 수월지구를 중심으로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1951년 2월 포로수용소 업무를 개시하여 인민군 포로 15만, 중공군 포로 2만 등 최대 17만 3천 명의 포로를 수용하였는데 그 중에는 300여 명의 여자 포로도 있었습니다. 이 포로수용소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으로 폐쇄되었습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1983년 12월 20일에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으며 지금은 일부 잔존 건물과 당시 포로들의 생활상, 막사, 사진, 의복 등 생생한 자료와 기록물들을 바탕으로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으로 다시 태어나 전쟁 역사의 산교육장 및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되었습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티켓팅을 한 후 맨 먼저 보실 수 있는 것은 분수광장입니다. 이 분수광장에는 6.25 참전 16개국의 국기와 유엔기가 개양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분수 조형물은 자유를 되찾은 포로들의 기쁨을 물줄기를 맞는 모습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며 가운데 칼빈 소총은 전쟁 당시 국군의 주요 무기 중 하나입니다. 분수광장을 넘어 곧장 걸어가다 보면 흥남철수작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흥남철수작전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동북부 전선에서 작전 중이던 아군 주력 부대가 흥남항을 통하여 대규모의 해상철수를 단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흥남부두는 미군과 한국군 10만 5천 명과 피난민 9만 명으로 혼잡한 상태였습니다. 미국 군함과 비행기가 중공군에 폭격을 하는 동안
군함과 상선 약 200척이 흥남 철수 작전에 동원되었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흥남 철수작전 마지막에 남은 상선이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정원은 60명이었고 이미 선원 47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13명만 더 태울 수 있었다. 당시 미 육군 제10군 단장 알몬드 장군의 민사고문으로 있던 한국인 의사 현봉학 씨가 피난민들을 모두 태워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고 레너드 P. 라루 선장은 배에 실려있던 무기를 모두 버리고 피난민을 최대한 태우라고 명령했다. 피난민들도 자신의 짐을 버리고 승선해 모두 1만 4천 명이 탈 수 있었다. 피난민이 승선하는 동안 미 육군 3사단은 후방을 방어하다 3명이 사망했다. (12월 24일) 부산항에 도착했지만 이미 피난민으로 가득 찼다는 이유로 입항이 거절됐다. 라루 선장은 할 수 없이 50마일을 더 항해해서 크리스마스인 25일 거제도 장승포항에 피난민을 내려놓았다. 항해 도중 아기 5명이 태어났다. 2001년 라루 선장의 장례미사에 우연히 참석했던 재미동포 기업가 안재철 씨는 라루 선장의 삶에 크게 감화를 받고 이후 흥남 철수 관련 생명의 항해라는 책을 펴냈다. 안 씨는 철수작전 당시 1등 항해사였던 로버트 러니 씨와 함께 기네스 기록 등재를 신청했고 2004년 9월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기네스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조를 한 배로 기록됐다. 지금 보시는 탱크는 북한군의 남침 선봉에 섰던 소련제 T-34 탱크를 8배로 확대한 모형입니다. 탱크 모형 속에는 6.25 한국전쟁을 움직였던 역사의 인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는 국내 최초의 단일 디오라마관을 가지고 있으며 거제도 포로 수용소의 배치 상황, 생활상, 폭동 현장이 입체 그림과 영상 등으로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1951년 7월 유엔에서는 소련 대표와 미국 대표 사이에 조심스럽게 휴전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고 그 최대 걸림돌은 포로 교환에 있었습니다. 1952년 5월 7일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친공 포로 측에서는 포로 수용소의 소장인 도뚜 준장을 납치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켰고 이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를 기해 북한군은 38도선 전역에 걸쳐 대대적인 기습 공격을 개시하면서 불법 남침을 감행하였다. 한국 시각으로 6월 26일 새벽 4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긴급 회합을 갖고 북한에 대해 남침을 중지하고 그들의 군대를 38도선 이북으로 즉각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군은 의정부 방어선을 돌파하고 6월 27일 오후부터는 서울로 집중 공격해왔고 한국군은 북한군의 서울 진입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싸웠지만 결국 개전 3일 만인 6월 28일 오전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했다. 이곳은 6.25 역사관입니다. 전쟁 발발에서 휴전에 이르기까지 한국전쟁의 참전 16개국 현황, 피해 현황, 전쟁 속 삶의 모습 등이 재현된 전쟁 역사의 살아있는 교육장입니다. 이 조형물은 AP통신 종군 기자 막스 데소프가 촬영해
1951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사진을 토대로 만든 것입니다. 데스퍼는 대동강 철교 사진을 가리키며 나는 이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받아 영예를 누렸지만 사진 속의 많은 한국인은 아직도 큰 상처를 갖고 있을 것이라 발언한 바 있습니다. (1952년 5월 7일) 친공 포로에 의한 도트준장의 납치 사건 이후 유엔 사령관의 치안 확보 방침에 따라 공산 포로들의 통신, 연락 체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수용소 인근에 1116세대 민간인을 분산시키고 헌병 검문소를 설치하였다. 헌병 검문소가 지켜선 MP다리는 포로 출입의 주요 관문이었다. 유엔군 관할하의 모든 포로 수용소들은 1949년 제네바 협약의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었으며 그 실태가 국제적십자사 대표들에 의해 수시로 점검되고 있었다. 수용소의 질서는 포로 자치제에 맡겨져 있었으므로 유엔군 수용소는 낙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전장에서는 생각해볼 수도 없었던 숙소에서 하루 3끼의 식사를 제공받고 하는 일이라고는 형식적인 작업이 고작이었다. 전장에서처럼 죽이고 죽는 전투도 없고 발이 부르트도록 강행군을 하는 일도 없었으며 잠을 못 자면서 경계 근무를 설 필요도 없었다. 경비는 한국군과 유엔군이 든든하게 맡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겨울 추위가 와도 동상에 걸릴 염려가 없었다. 모든 포로들은 포로가 된 이후 계속 체중이 늘어나고 있었으며 그들의 사망률은 유엔군 전투부대원이 한국의 풍토병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숫자보다 오히려 낮았다. 포로 수용소만의 또 다른 체험거리인 아바타4 체험시설은 롤러코스터와 짚라인의 장점을 살린 체험시설로 포로 석방을 스토리로 한 즐거운 체험 상품이니 꼭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30분, 내려올 때는 20분 정도 걸리는 이 모노레일은 시원한 바람을 뚫으며 멋진 하늘과 닿는 기분이 듭니다. 푸른 계룡산을 가로질러 달리며 전망대에서 보는 멋진 고얀시내 정망은 정말이지 아름답습니다. 이 모노레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만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깜짝 이벤트도 하는데 탑승 전날까지 아래 번호로 전화를 걸어 간단하게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망대로 가는 길에서는 포로 수용소 터를 확인할 수 있고 푸른 풀밭과 유적이 어우러져 포토 스팟으로도 유명합니다. 이외에도 아이들과 함께 체험이 가능한 1950 체험관이 있습니다. 거울미로, 착시미술체험관, 사격체험장이 있습니다. 모노레일 맞은편에 위치한 VR 체험관에 오시면 김호선 상사의 시각에서 납치된 돛들 장군을 구출하고 포로의 탈출을 저지하는 모험을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노레일 탑승구 우측에 위치한 건물의 4DFX 영화관은 35분간 상영이 되며 약 7세 이상부터 보호자와 함께 동반 입장이 가능합니다. 맞은편 유아 평화정원에서는 만 7세 미만의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및 놀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아이와 함께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아이들과 함께 체험이 가능한 1950 체험관이 있습니다. VR 체험관 우측 계단을 따라 내려오시면 인터랙션 VR 체험관이 있습니다. 2층 평화탐험관에서는 평화롭던 거제에 전쟁이 발발하고 총구를 겨누는 장면 등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고
실제로 메로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거제도로 가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보르시옹스 유적공원이 주는 의미는 끝나지 않은 이 전쟁을 이름 모를 나라에 와서 꽃다운 청춘을 바친 유해군 장군들과 우리 국군 장군들, 학도병들의 희생 뒤에서 얻은 이 자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